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는 12월 3일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두고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하더니 요사이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대형 사고를 이 정권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단기 필마로 정권을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치명적 실수를 한 5번 저질렀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고 봐야죠. 윤석열을 견제하지 못한 것이 12.3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기민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비상계엄 사태를 종료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 노선으로 단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동훈 당시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대표 체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스팔트로 나가서 극우 세력과 손잡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함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보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실수죠. 그 다음 네 번째 실수는 그러다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윤어게인 세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윤어게인 세력의 황태자 격인 김문수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대선을 사실상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아주 지저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게 바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또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전히 윤어게인으로 가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씨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러면 한 5번, 6번 이거 결정적 실수를 계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지금은 국민의힘은 현주소가 뭐냐? 극우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윤어게인 정당이고 음모론과 결탁한 일종의 컬트 그룹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20% 근방에서 멈춰 있습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중도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진보는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국민의힘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을 통해서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설 제목이 항소 포기 독재에도 여로 기운 민심 야 역주행 때문. 야의 역주행은 간단합니다. 한동훈 노선으로 가야 그게 살 길이 있는데
윤의계인으로 회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참한 그리고 좀 비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죠.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당선은 35%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여당 승리 기대는 3%포인트 늘었지만 야당 승리는 1%포인트 줄었다. 중도층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여당이 더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8%, 야당 더 당선은 36%로 팽팽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44%, 야당 30%로 격차가 14%포인트로 벌어졌다. 여야를 놓고 엇비슷하던 민심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당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었다. 지난 한 달 새 국민들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은 대장동 항소 포기였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 수뇌부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업자에게 이익 수천억 원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천문학적 돈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 포기로 대통령을 위해 대장동 투기 집단에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은 29%에 그쳤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야당 지지는 오히려 줄었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이 48대 29%의 비율은 한국의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심 세력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정신 차리도록 만든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이 장동혁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씨의 활약에 힘을 보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음모론자들 빼고.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황당한 계엄 사태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이어 일부 강성 인사들과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재 당원과 여론조사 각 50%에서 당원 70%, 여론 30%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심은 멀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당심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심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후보를 내고 당대표를 뽑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당이 망하지 않으면 누가 망합니까? 국민 눈에는 국민의힘이 윤의견을 외치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나? 여당 지지를 떠받들던 코스피 지수도 주춤하고 있다. 사법부, 급박 같은 여당의 독재적 행태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쪽으로 민심이 기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 힘의 역주행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징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도 참패할 것이다. 참패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 거구 컬트 그룹은 또 어떤 이상한 형태를 보일 것인가.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아직 보수층은 건재하니까 보수층의 수준에 맞는 정당을 새로 만들든지 국민의힘이 분당되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우각성해가지고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인 보수층의 수준에 맞는 당 지도부를 새로 내든지 어쨌든 지금의 장동혁의 국민의힘 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탁한 이 세력은 결국 역사의 낙오자가 되어서 시간 문제지만은
퇴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사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